안녕하세요. 감원보살입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술술 잘 풀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좀처럼 운이 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은 60세 이후가 되어서야 갑자기 운이 열리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삶이 거짓말처럼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손에서 다 새어나가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귀인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명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10년 단위로 운이 바뀌는 대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 대운의 흐름에 따라 인생의 기복이 결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좋은 대운을 만나 승승장구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늦게서야 운이 피어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납니다. 만약 지금까지 삶이 힘들었다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60세 이후가 황금기가 될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주가 60세 이후에 대운을 맞이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 원국에서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강해지는 기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에는 천간과 지지가 조화를 이루는 흐름이 있습니다. 일부 사주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강한 기운이 형성되면서 후반기에 빛을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춘과 형이 많아 삶이 고달팠지만 60세 이후 삼합이나 반합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60세 이후부터 주변 환경이 안정되고 인생이 풀리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대운이 자신의 용신과 일치하는 경우도 용신이란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목 기운이 부족했던 분이 60세 이후 목 대운을 맞이하면 인생의 균형이 잡히면서 운이 강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금 기운이 너무 강하여 계속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60세 이후 목대운이 들어와 금의 강한 기운을 제어하게 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거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늦게서야 인생이 열리는 사주입니다. 사주에는 일찍부터 성공하는 구조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운이 강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60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지에 늦게 열리는 기운이 있는 경우에 일지는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기운을 의미하는데 늦게서야 빛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지는 노년기의 운세를 결정하는데 시지에 좋은 기운이 자리하면 60세 이후 대운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의 사주에서 시지의 해, 자, 진과 같은 수 기운이 자리하고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거나 재물운이 강해지는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재물운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재물운이 강해하는 일마다 돈이 잘 벌리고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쉽게 모이지 않고 벌어도 계속 새어나가며 투자에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원래 돈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늦게서야 재물운이 들어오는 사주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기 힘들지만 60세 이후부터 재물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이 부를 축적하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성입니다.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가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사주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돈을 버는 방식과 시기 그리고 돈이 오래 머무르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정제는 정직한 방법으로 꾸준히 돈을 벌고 모으는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급여나 사업 수익이 이에 해당하며 정제가 강한 사람은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 편제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유형으로 투자, 사업, 도박, 상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편제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만큼 쉽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주는 대부분 재성이 늦게 발현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정제와 편제가 약하거나 사주 원국에서 기운이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돈이 쉽게 모이지 않지만 대운이 바뀌면서 재물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특히 사주의 대운이 60세 이후에 재성을 강하게 만들거나 용신이 재물과 관련된 요소와 맞물릴 때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목 기운이 강하고 금 기운이 약하다면 이는 재물운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은 목을 절제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기운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0세 이후 금 대운을 맞이하게 되면 목의 과한 기운이 절제되면서 금이 힘을 얻어 재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즉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어도 손에서 쉽게 빠져나가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기운이 강한 사람이 60세 이후 토대운을 맞이하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이 강하면 돈을 버는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고 돈이 오래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토는 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토대운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돈이 안정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즉 젊었을 때는 번 돈을 다 써버려 남는 것이 없었다면 60세 이후부터는 같은 돈을 벌어도 절약하게 되고 더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재물운도 60세 이후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토기운이 약했던 사람들이 60세 이후 토대운을 맞이하면 부동산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물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동산을 살 여력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연히 좋은 투자 기회를 얻게 되거나 과거에 샀던 부동산이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여 큰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이나 건물이 뒤늦게 개발되거나 가치를 인정받아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40년 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던 땅이 도시 개발로 인해 가치가 폭등하면서 60세 이후에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귀인을 만나 풀리는 사주입니다. 명리학에서 귀인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인은 운의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특정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명리학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사주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귀인의 도움을 받으며 순탄한 길을 가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젊었을 때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60세 이후부터 귀인의 도움을 받아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사주 구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주는 비경과 겁재의 기운이 강했던 분들이 후반기에 정제나 편제의 대운을 만나면서 재물운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젊은 시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경쟁자가 많으며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운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재물운이 열리는 일이 생깁니다. 귀인의 도움을 늦게 받는 사주들은 대체로 젊은 시절에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은 형제, 친구, 동료 등을 뜻하며 겁재는 돈을 빼앗기는 기운 혹은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두 요소가 강하면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의 노력에 비해 결실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쉽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경쟁 속에서 자신의 몫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투자했던 돈이 사기로 인해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 승진이 늦어지거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이 많아 돈을 벌어도 빚을 갚거나 손해를 보면서 좀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에는 귀인보다는 경쟁자가 많고 주변의 도움보다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60세 이후 대운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장애물처럼 보였던 인연들이 나이가 들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거나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경험이 6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재물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제는 안정적인 재물과 신뢰를 바탕으로 들어오는 금전적 흐름을 뜻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비경과 겁재가 강했던 분들이 60세 이후 정제 대운을 맞이하면 귀인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재물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했는데 젊었을 때는 상사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60세 이후 갑자기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적 지위와 함께 금전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알던 후배나 친구가 좋은 투자 기회를 알려주거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서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재물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혼자의 힘으로 버텨야 했던 삶이 60세 이후부터는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돈이 모이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족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의 인연이 박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 평생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 가정운이 약했던 사람이라도 60세 이후 대운이 바뀌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안정되는 흐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주에서 인성, 관성, 재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명확한 흐름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바쁘게 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과 거리를 두었다면 6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가족과 가까워지고 자녀의 덕을 보며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분들은 대체로 사주 원국에서 자녀궁이 충을 받거나 인성과 관성의 조화가 맞지 않아 가족과 멀어지는 운을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젊은 시절에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대운이 바뀌면서 관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고 자녀궁이 안정되면서 가족운이 회복되는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관성과 재성이 강해지는 대운을 맞이하는 경우 젊었을 때는 소원했던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자녀가 성공하면서 부모를 지원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피하거나 반항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60세 이후에는 자녀가 부모를 찾고 공경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책임지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이 점점 더 화목해지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으며 사주에서 대운이 바뀌면 가족과의 인연도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보살이었습니다.